안녕하세요.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랑 기업개발 전담부서의 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랑 기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면요. 이제 설립하고 나서 운영을 하고 나서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후관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매년 제출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나올 때마다 제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변경신고사항입니다. 자, 기업체 정보랑 그 다음 연구소랑 전담부서 정보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제 해당 사항에 맞게끔 이제 신고서를 넣어서 이제 보여야 되는데요. 뭐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이 바뀌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100만원 단위로 작성해야 되고, 명칭, 그 다음에 뭔가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뭐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그 다음에 법정기업 유형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거에 맞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나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명칭. 자, 명칭이 변경된 현판을 갖다가 출입문에 붙이고 사진 촬영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 그리고 직원 현황. 자, 직원이 이제 퇴사 연구가 발생 연구원 삭제하고 신규 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연구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소재지, 그 다음에 연구용 지뢰 이렇게 바뀌면 이게 변경할 때마다 변경 신고사항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변경 신고사항이 발생을 하면 로그인을 해서 신고를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하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보완사항이 나오겠죠. 그럼 보완사항 통보를 하고 기업체에서 보완사항을 제출을 해서 변경 처리가 이제 검토를 해도 괜찮으면 이제 변경 처리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현지에서 확인하는 거는 신규 설립 및 변경 신고 연구소, 인정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장시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변경 신고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정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에 대해서 오늘 현재 확인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정 요건 유지 여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확인이 오면 현장 받고 기본 확인서를 보고 상대 보고서 이제 다 되면 이제 완료가 되고요.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온라인 변경 시고 보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자, 현지 확인 시 점검 서류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 확인 및 기타 서류인데 설립 신고 시 최근 변경 신고 시 제출업체 서류를 보관해야 되고,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전담위원회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이제 자격증명서, 연구전담위원이 자격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에 대한서 이제 인사발령 서류가 이제 연구소 전담 부서 이제 발령 여부인데 이제 인사 발령 서류도 중요하죠. 현재 확인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현재 확인을 하면 그 직원이 그 연구소에서 소속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지도 반드시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 종업원 확인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를 보면 이제 상시 종업원 좀 확인이 되겠고요. 자, 연구개발 활동 조사는 이거 매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4월달에 제출하는 건데요. 일반 현황,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및 지역별 부분에서 조사 내용을 갖다가 매년 제출합니다. 자, 이제 사이트 여기가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제출하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2023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랑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활동 조사에 대한 업무 편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편람이 올해 거라서요. 이게 아마 제일 정확한 자료고요. 자, 우선은 매년 4월달까지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건 맞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전담부서를 운영을 했다. 올해 4월달 제출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작년 안 했다. 그러면은 올해 안 내도 되고요. 올해 이제 전담 부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실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에 대한 올해 4월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입니다. 이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양식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적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일반 현황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성별,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적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계청에서도 활용하려고 이제 이거를 적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별 학위별 구분해서 뭐 석박사, 학사, 기타 해가지고 또 정리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현황입니다. 이제 경성비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그 다음에 자사부담 외부 지출 연구개발비인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는 얼마고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각 기관에 맞는 그 금액을 적어도 되고요.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있으면 이제 국내 기관, 국내 기업, 외국 기관에서 이제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니까 이것도 그 요건에 맞게끔, 그 사항에 맞게끔 적으면 되고요. 기업 내 사용 연구비의 세무 항목별 부분입니다. 기업 내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은 연구개발 전담 요원이 제일 정확히 아시겠죠? 뭐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도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책임, 연구 전담 요원이랑 같이 작성하셔야 나중에 현지 확인이 됐을 때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구분. 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역별에서 연구원이고 연구부도 행정위원이 자체 사용 연구결과 얼마 정도 있는지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연구 노트 같은 것도 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연구 노트라는 건 그거죠.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 놓는 거고, 요거는 매년 4월 달에 제출해야 되는 기본적인 현황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게 앞에서 이게 설명하신 걸 보면은 이게 여기 조사표 입력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하면 충분히 잘 얘기를 해주셔서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도움을 원하신다 하면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제가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해서 꼭 전화를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희 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